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제3편. 진실한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그는 평생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질 않았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랑한 산책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당신의 메마른 일상에게 보내는 여유와 위안의 말들.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라.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토록 소중한 것이다. 날씨가 어떻든 낮이든 밤이든 나는 내가 처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 삶에 각인시키려 했다.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영혼이 만나는 현재라는 이 순간, 그 위에서 줄을 타듯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다. 무엇 위해 그리 급하게 삶을 버리듯 살아가는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자. 기적이 울면 목이 쉴 때까지 그냥 울도록 내버려두자. 종소리가 울린다고 무조건 뛰어야 하나?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오전을 나는 그렇게 느긋하게 보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햇빛 가득한 시간과 여름날이 모두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간을 마음껏 썼다. 나는 삶의 여백을 사랑한다. 여름날 아침이면 강물의 멱을 감고 햇빛 가득한 현관에 앉아 한낮까지 줄곧 공상에 잠겼다. 소나무와 호두나무, 온나무에 둘러싸인 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독과 정적을 즐겼다. 밤이면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을 그런 계절에 나도 자랐다. 어떤 노동의 시간보다 값진 성장의 시간. 그런 시간들은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내 삶의 시간에 더 보태어지는 그런 시간들이다. 나의 하루하루는 이교도 신의 이름을 따 지은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가 아니었다. 24시간으로 쪼개진 채 제깍제깍하는 시계 소리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하루도 아니었다. 나는 원주민 인디언들처럼 살았다. 그들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단어가 없었다. 그들은 어제를 나타낼 때는 등 뒤를, 내일을 알리고자 할 때는 자신의 앞을, 오늘을 얘기할 때는 머리 위를 가리킬 뿐이었다. 영혼 속에 진실하고 숭고한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해서 더 성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바깥에 봄이 와 있는데 우리는 겨울 속에 웅크린 채 머뭇거리곤 한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만 이용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속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기차가 오가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정확한 데다 기적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들리니 농부들은 자연스럽게 기차의 시간을 맞추게 되었다. 기차는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 온 나라를 제어하기에 이르렀다. 철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과도하게 엄격해진 것은 아닐까? 기차역을 옆에 두면서 사람들은 역마차 시대보다 말도 생각도 급하게 하게 된 것은 아닐까? 부질없이 노닥거리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해치는 일이다. 시간은 내가 낚시질하며 서 있는 강을 흘러가는 물 같은 것이다. 나는 그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바닥의 모래를 보면서 그 강이 얼마나 얕은지 본다. 그 물 같은 시간은 흘러가 버릴 뿐이다. 남는 것은 영원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현재 진행되는 삶의 한순간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간들 중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만약 철학이 바로 우리의 주변 농가의 안뜰에서 울려 퍼지는 수탉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철학은 뒤떨어질 운명이다. 그 수탉의 소리는 우리의 사유와 습관이 점점 무디어진다는 것, 시대에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현재를 사는 이의 철학이야말로 어느 누구의 철학보다 새로운 철학이다. 그런 철학이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복음이며 그래서 더욱 새로워진 신약이다. 그런 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적은 없다. 그는 일찍 일어났으며 가장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자연의 건강함과 건전함의 자기 표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갑자기 피어난 봄의 건강함. 그들이 살던 곳에서 터져나온 새로운 샘물 같은 것이다. 숲은 한 인간을 깊은 명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숲속에서의 생활 때문이었을까? 문명에 대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통찰 역시 명상처럼 깊고 예민하다. 기차의 시대와 역마차의 시대에 대한 소로우의 견해를 그런 통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로우 역시 역마차의 소멸과 기차의 출현은 교통의 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소로우는 역마차에서 기차로의 전이합해서 현대인을 지배하는 시간관념의 급격한 변동을 보기도 하는 것이다. 역마차의 시대에는 마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역마차가 지나가건 말건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기차의 경우는 다르다. 꽉 짜인 운행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데다 특유의 기적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차의 운행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게 된다. 소로우는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 온 나라를 제어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산업 문명의 중요한 상징인 기차가 그렇게 현대인의 시간관념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소로우의 생각이다. 동시에 소로우는 그러한 엄격성이 과도하며 나아가 현대인의 생각과 말까지 급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지적한다. 꼭 기차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대인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시간은 제국주의와도 같은 막강한 힘으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다. 빨리, 더 빨리라는 슬로건은 현대 문명 전체를 압축해주는 한 문장이다. 소로우는 현대 문명의 강력한 동반자인 시간의 제국주의에 강하게 반발한다. 어떠한 목적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 산책에 대해 얘기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즐길 수 없는 낚시에 대해 얘기하고 나의 조급함과 관계없이 유장하게 흘러가는 계절에 대해 얘기하기도 한다. 마치 동양화 같은 여백 충만한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지독한 고독과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는 괴물처럼 성장해 인간의 삶을 옥죄게 된 속도와 시간의 횡포에 조용히 맞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